이거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한 점을 찾으신 분이 모르겠는데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했고 다 외장재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가장 널리 사용하고 대부분 지어진 목주택은 단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제 영상을 그래도 최소한 몇 편은 보신 분들이시죠? 혹시 딱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시간 오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은 단열재, 지붕재, 외장재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이 자재에 대한 장단점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 비교도 일부 좀 드려서 현실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그냥 일부러 모델하우스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게끔 많은 자재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미나 내용이 끝나고서 둘러보시면서 아 이런 자재들이 또 이렇게 조화롭게 설치가 됐을 때 여러분들 주택에 또 어떻게 좋게 마무리가 될지 그런 것들 가늠해 보시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재에 대한 내용들 이용식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건축의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멀리 광주에서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서 뭐 여주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그 시간 아깝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저희가 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목조주택의 단열재, 그리고 지붕재, 재료별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가격, 그리고 가성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열재 보시면 단열재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열 관리율이라는 것들을 정해놨죠. 또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부 1지역,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부 2지역,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주 지역은 중부 2지역에 속하고 중부 2지역에 대한 열 관리율 보시면 저희는 공동주택 외벽에 접하는 면은 0.240 이하. 이 0.240 이하가 뭐냐면 우리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했을 때 두께가 약 135mm 이상이 되면 0.240의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남부 지역은 130mm, 제주도 지역은 그 이하 뭐 이렇게 그 단열재 두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가등급 단열재라고 하면 열 전도율이라고 하면 열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시간에 의해서 전도되냐를 따지고 그 열 전도율이 0.034 이하가 나오는 것들이 가등급 단열재예요. 그리고 나등급 단열재는 0.035에서 0.040 그리고 다등급 단열재는 0.041에서 0.046 그리고 라등급까지 있는데 0.046 이상 되는 것들은 라등급 단열재 이렇게 네 가지로 단열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단열재가 들어가는 것들이 법적인 단열재가 다 다르다는 것들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열재는 목조주택에 쓰는 단열재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열재는 이슐레이션이에요. 단열재가 좋고 나쁨을 따지면 첫 번째 열 전도율이 낮은 거, 가등급 단열재가 좋은 거고 두 번째 불연 성능이 되는 것들. 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확산이 안 되고 불에 타지 않은 것들. 세 번째가 가격이죠. 아무리 좋은 단열재도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우리가 쓸 수가 없겠죠. 인슐레이션은 요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요. 가등급이 나오고 불연 성능이 돼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다른 단열재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어지고 있는 주택의 약 한 80% 이상은 인슐레이션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대부분 지어진 목조주택은 인슐레이션으로
단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인슐레이션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솜 형태의 그 스터드 간격에 맞게끔 407mm 간격에 딱 맞게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시공자의 어떤 능력치, 시공자의 정성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요. 인슐레이션에서도 뭐 가등급, 나등급, 뭐 다등급이 다 있습니다. 벽체로 쓰는 가등급은 R23이라는 제품이 있고 나등급은 R2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다등급은 R19가 있는데 뭐 실제로 잘 시공한 R19 다등급 단열재가 잘못 시공한 가등급 R23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레이션은 이 시공자의 꼼꼼함에 의해서 굉장히 큰 품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습기에 의해서 처질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 조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엔 좀 따뜻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3, 4년 지나고 나니까 추워진 것 같다. 예전만치 않다. 이런 경우 100% 습기에 의해서 단열재가 처지거나 뭐 이탈했거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 확산이 안 돼요. 쉽게 생각했을 때 수분 확산이 안 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물이나 뭐 습기에 노출됐을 때 그 부분만 젖어 있어요. 이게 퍼져버리면 빨리 마르겠죠. 근데 그 한 부분만 계속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마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두 번째로는 미네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고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뭐 KCC, 벽산 두 군데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가등급 단열재예요. 글라스울 형태로 인슐레이션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밀도가 굉장히 좋아요. 밀도가 굉장히 좋아서 흡음 성능도 인슐레이션보다는 좋은 형태고 있고 불연제예요. 불이 타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분 확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레이션은 물이 딱 떨어지면 고기만 젖는다고 했잖아요. 얘는 퍼져요. 그래서 인슐레이션보다는 좀 빨리 마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뭐 아까 밀도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나 드라이비트 형태의 시공을 할 때 EPS를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네랄울은 불연제다 보니까 그리고 밀도가 높다 보니까 스타코를 할 때 외장재로도 외단열재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현재 외단열재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점은 얘도 일단 사람이 시공을 해요. 근데 인슐레이션만큼은 아니지만 네모난 형태의 사람이 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자의 어떤 정성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뭐 공간에 그리고 기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글라스울 형태다 보니까 습기에 노출됐을 때 그래도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비 포함해서 인슐레이션보다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셀룰로스 단열재는 펄프를 갖고 파쇄해서 다시 벽에다가 분사하는 형태로 시공이 되고 있고 벽에다가 부직포를 치고 얘를 기계로 갖고 분사하다 보니까 기밀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빈 공간 한 빈 공간 없이 전부 꽉 채워지죠. 그리고 기밀 성능이 좋고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종이 재질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불에 잘 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연재를 섞여서 밀도가 굉장히 높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불에 쉽게 확산이 되거나 불에 쉽게 잘 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흡음 기능 그 종이를 가지고 분사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겠죠. 입자가 많다 보니까 흡음 성능도 있고 또 축열 기능 어떤 뭐 내부가 공급했을 때 그 열기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추워지면 다시 내뿜을 수 있는 이런 축열 성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나등급 단열재예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골조 세울 때 2x6를 갖고 세우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140mm인데 140mm 갖고 단열 성능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중 스터드를 세워서 30cm를 단열재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공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얘도 어떤 종이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습기에 의해서 처짐 현상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가격이 제법 비싸요. 사람이 직접 시공하는 건 아니고 기계를 갖고 그 부직포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제법 나가요. 그리고 우레탄 폼도 굉장히 목조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일 많이 뭐 순서대로 따지면 뭐 글라스울 인슐레이션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레탄 폼에 대한
장점은 얘도 가등급 단열재고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고 기밀 성능이 좋아요. 지금 보시는 것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스터드 사이에 꽉 채워져 있잖아요. 어디 빈 공간 하나 없이 뭐 스터드가 가다 보면 창에 걸리고 이러면 굉장히 짧은 공간들이 나와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시공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가 아예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시공하면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레탄 폼을 분사하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 공간이 꽉 채워져요. 그래서 기밀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 흡음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얘는 처짐이 없어요. 저희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반쪽이 나면 우레탄 폼으로 붙인다고. 그만큼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뭐 처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으로 따지면 가격이 조금 높아요. 뭐 말씀드린 셀룰로스랑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최대 큰 단점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천 뭐 이런 데서 물류창 그런 데서 화재 발생해갖고 사람들이 여러 명 죽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레탄 폼에 의한 유독가스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잡으면 되고요. 가격을 보시면 요 순서예요. 가장 싼 거는 뭐 이슐레이션이 압도적으로 싸고 그리고 셀룰로스랑 우레탄 폼은 거의 같은 가격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미네랄울이 가장 비싸고요. 열 성능을 따지면 이슐레이션 그리고 미네랄울 우레탄 폼은 거의 비슷한 다 가등급 단열재 소수점 0.2째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가등급 단열재고 그리고 셀룰로스는 나등급 단열재예요. 단열재를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가성비를 생각을 하셔갖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붕재를 말씀드릴게요. 지붕재는 세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붕재는 세 가지예요. 기와, 징크, 아스팔트 싱글. 요 세 가지가 아마 뭐 전원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붕재로는 뭐 95% 이상, 뭐 99%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기와에서도 뭐 금속 기와도 있고 점토 기와도 있고 한식 기와도 있고 또 징크에서도 아연 징크, 알루미늄 징크, 뭐 티타늄 징크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얼 징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도 아스팔트 싱글이지만 모양에 따라서 뭐 평싱글, 육각 싱글, 뭐 이중 싱글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해요. 근데 이 지붕재의 선택은 그냥 나 기와 할래, 나 징크 할래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어떤 지붕의 모양 그리고 외장재 그리고 도면의 모양 이런 것과 같이 선택이 돼야 돼요. 뭐 요 보시는 빨간색 기와가 많은 집은 그냥 어떤 그 프로방스 마을의 그냥 사진이에요. 굉장히 좀 이뻐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택은 저것도 똑같은 점토기아 사진을 지금 어렵게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점토기아에 조적을 하는 집이에요. 굉장히 안 이뻐 보이죠. 아쉽게도 저 집은 제가 지은 집이에요. 굉장히 선택을 잘못했죠. 그래서 어떤 도면과 지붕 모양과 외장재와 같이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비싸고 난 기와 할래 징크 할래 이게 아니라 난 징크를 하려면 징크에 맞는 도면이 그려야 되고 그리고 징크에 맞는 외장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뒤에 외장재를 선택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와 뭐 한동안은 기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 외장재 지붕재이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 이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부터 기아는 대부분 다 점토 기아는 유럽에서 수입을 해요. 거기서 가스로 굽는데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약 뭐 한 70% 정도, 80% 정도 기아값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쩌면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그 프로방스풍, 뭐 클래식한 이런 집들보다는 좀 모던한 집, 요건 외장재라도 같이 뭐 선택이 되는 것들인데 불과 한 10년 전에는 10집 중에 5집은 스타코 플렉스였어요. 스타코의 기와 이게 어떤 전원주택의 공식처럼 이루어질 때도 있었어요. 한동안은요. 뭐 그래서 기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 기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내구성이 좋아요. 우리 그냥 한식 기와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몇백 년 된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 가보시면 그 점토 기아들 이런 것들 100년 이상 된 제품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도 있고 어떤 외장재, 지붕재에 대해서 단열 성능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기와가 여름에는 확실히 더 집이 시원해요.
기아 시공 자체가 지붕에 딱 붙여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 상을 걸고 상 위에다 시공하다 보니까 밑에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공기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사열을 직접적으로 집 안에까지 침투를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확실히 기아를 사용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미간이 화려하죠. 기아집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런 로망들이 있을 거예요. 나 기아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뭐 전통적으로서 기아집은 그냥 뭐 이쁜 집, 비싼 집 이렇게 그냥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아한 미간을 좀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 돌 내지는 흙, 철로 만들다 보니까 뭐 불연 성능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요. 단점으로는 비싸요. 원래 비싼데 이러저러한 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물류가 잘 안 돼서 물류가 잘 안 돼서 뭐 삥 돌아오고 유럽에서부터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현재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무게가 무거워요. 우리 뭐 징크나 아스팔트 싱글에 비하면 5배, 10배 이상 무겁죠. 굉장히 무거워요. 구조적으로도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징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붕 자재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시공한 집들은 다 징크 썼어요. 한 집도 안 빼놓고. 뭐 징크 중에 오리지널 징크는 써본 적이 없고 알루미늄 징크랑 리얼 징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 징크가 보통 뭐 5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징크는 리얼 징크라고 해요. 이 리얼 징크는 리얼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징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연으로 만드는 거고 이 아연으로 만든 제품은 영구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는 국내에 지금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있대요. 100% 수입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거의 유통이 안 돼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가격 자체는 기아랑 비슷하거나 기아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알루미늄 징크랑 리얼 징크, 알루미늄 징크는 알루미늄으로 갖고 코팅을 한 거고 리얼 징크는 철을 갖고 코팅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리얼 징크예요. 뭐 한 7, 80% 정도는 리얼 징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3가지 중에 알루미늄 징크가 알루미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식에 좀 강해요. 그리고 리얼 징크는 시공자의 능력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장점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자재, 철, 뭐 아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녹여서 재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뭐 말씀을 드린 모던한 집 그리고 뭐 프로방스풍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징크 형태로 만들어진 집이 뭐 모던한 집이라고 우리 흔히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공성이 굉장히 좋아요. 얇은 철판이다 보니까 가위로 갖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 이걸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우리 그라인더 돌날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를 경우에 불꽃이 막 피잖아요. 이 불꽃이 그 징크에 가서 붙어버리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바로 닦아내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리는 분명히 녹이 나요. 2년 안에 녹이 나요. 그리고 그라인더로 잘랐을 경우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절단면은 녹이 나요. 2년 안에 녹이 나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야 될 경우에도 그라인더 커팅을 하고 나서 가위로 다시 그 면을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지붕에서는 절대 그라인더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징크에 대한 가장 큰 단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빗소리 난다. 다른 자재에 비해서 빗소리가 많이 나요. 여름에 이렇게 빗소리 나고 비 오고 하는 것들이 얇은 철판이 지붕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내부로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얼 징크는 뭐 시공자의 실수에 의해서 부식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해서 시공을 하면 뭐 그래도 30년 이상 아연 징크는 영구적이고 제대로 시공만 되면 30년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근데 열 전도율이 높아서 얇은 철판이 지붕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실제 시공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뜨거워서 한여름에는 얘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 정도로 그 뜨거운 게 그 지붕 합판면에 딱 붙어 있으면 집 내부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느 주택에 관계없이 시공성이 굉장히 편해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기와의 가격으로 따지면 5분의 1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시공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뭐 징크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뭐 실제로 한나절 정도 배우시면
누구나 다 시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공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쉽게 가위로 쭉쭉 잘라서 못질하고 하면 시공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단점으로는 우리 철콘집 같은 경우에 어떤 못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토치로 살짝 구워서 보시면 싱글 자체에는 밑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이 접착제를 토치질해서 아스팔트 면에다가 그대로 붙였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도 벽에 그대로 붙어 있는 짓다 보니까 어떤 복사열이나 직사광선에 의해서 집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아예 햇볕이 안 드는 이런 음지 공간 이런 데는 곰팡이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곰팡이 나는 것들은 사실은 징크도 비슷해요. 햇빛 보는 데랑 안 보는 데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곰팡이가 나는 것도 있고 색도 살짝씩 달라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기어가 압도적으로 비싸요.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싱글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지점쯤에 징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간성이나 내구성을 따져도 가격 순위랑 똑같아요. 그 비싼 자재가 좀 더 이쁘고 내구성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외장재. 제가 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한 점을 찾으신 분이 모르겠는데,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했고 다 외장재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기와 지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스팔트 싱글 내지는 징크 지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첫 화면이에요. 이미지 검색해서 첫 화면이고 점토 기와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세라믹 사이딩이 하나도 없어요. 지붕은 다 기와인데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붕재와 외장재는 도면하고 같이 다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라믹 사이딩만 준비를 했는데 사이딩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대부분 다 안 쓰고 있죠. 시멘트 사이딩. 한동안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제법 많이 쓰였던 제품들인데 지금 현재는 아예 안 쓰고 있고, 또 비닐 사이딩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건 그 전에 좀 쓰다가 아예 안 쓰는, 그리고 목재로 만들어 놓은 사이딩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즘은 세라믹 사이딩이랑 거의 흡사하게 나온 서머 사이딩이라는 철판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이딩도 있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딩은 세라믹 사이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세라믹 사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이 유행하게 된 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스타코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세라믹으로 한 순간에 확 넘어왔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오염이에요. 스타코플렉스가 시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오염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 눈물 자국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오염도가 굉장히 많은데 세라믹 사이딩은 이 오염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텍스처와 골이 있고 이런데 굉장히 먼지가 많이 껴도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만 한번 내리면 셀프 클리닝이 다 돼요. 자연 정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 사이딩이 유행을 하게 됐고 굉장히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세라믹 돌로 만든 제품이에요. 돌 성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준브랜 자재예요. 불에 대해 굉장히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타코나 조적이나 파벽이나 다른 것들을 할 때는 시공자를 따로 불러야 돼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라믹 사이딩은 목수팀이 다 하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공성이 좀 용이한 편이에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셀프 클리닝 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내구성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던한 집, 대표적인 외장재 중에 하나예요. 징크 지붕에 세라믹 사이딩 도면을 이쁘게 그리면 모던한 느낌을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가격이 조금은 높아요. 세라믹 사이딩 자체가 100%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도 스타코플렉스보다는 좀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고, 정말로 불과 한 5년 전, 4년 전, 3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을 많이 시공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조금 시공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텍스처 자체가 조금은 단순해요.
똑같은 비슷한 모양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유행이 살짝씩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단선화 텍스처가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스타코. 굉장히 이런 형태의 주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원주택의 한때는 공식처럼 기와 지붕의 스타코, 거기에 뭐 파벽 포인트, 이게 어떤 전원주택의 공식처럼 이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됐어요. 장점으로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저희 시공 기준으로 따지면 뭐 다른 마감재보다 단열 성능이 좋아요. 저희는 일단 스타코 플렉스를 시공할 때 EPS 75mm를 벽에 시공하고 거기에 미장을 하고 스타코를 시공을 해서 외장 단열재를 한 번 더 붙이고 해서 저희 시공 기준으로는 외 단열재로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방음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리모델링 하기도 쉬워요. 세라믹 사이딩이 가운데가 하나 깨졌어. 근데 얘 한 장을 가려면 위에 있는 것부터 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얘는 뭐 터치 뭐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오염이 심해요.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다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75T EPS를 붙이다 보니까 그 화재 위험성도 있고, 실제로 이 스타코는 복합 건물에는 EPS 시공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아예 안 되게끔 하고, 그리고 강도가 좀 약해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EPS를 가지고 미장을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날카로운 거나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얘들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벽돌, 아마 조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조적집이랑 벽돌집은 다른 거예요. 조적집은 벽돌을 가지고 골조를 구조를 만드는 게 조적집이에요. 그리고 뭐 목조든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해놓고 옆에다 쌓는 것들은 치장벽돌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뭐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집들이죠. 나 기아집에 살고 싶어, 나 빨간 벽돌집에 살고 싶어. 저도 실제 건축주분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세요. 나 로망이 빨간 벽돌집에 살고 싶은 거라고. 뭐 그만큼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뛰어나요. 그 벽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뭐 돌로 구워서 만든 제품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 보통 9cm 정도의 두께가 있다 보니까 뭐 단열 효과, 방음 효과도 같이도 있고, 외관 자체가 제법 이뻐요. 그리고 화재에 굉장히 강해요. 어떤 뭐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들이 없어요. 가장 큰 단점으로는 뭐 우리나라 모든 뭐 생산직이나 뭐 현장직이나 뭐 있겠지만 시공 단가가 너무 비싸요. 얘는요. 우리 벽돌 한 장에 뭐 싼 거는 뭐 한 200원대 형성하는 것들도 있고, 비싼 거는 한 700원, 800원대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200원 하는 얘 벽돌을 한 장을 싸려면 1,200원에서 1,500원을 줘야 돼요. 일단 시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시공 기간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법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노동의 강도가 좀 세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PPT 내용은 요게 마지막이 끝이긴 해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3분 정도만. 여기가 단열 성능